치워지겠네. 오늘 나눠드린 거 보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뭐, 선비 정신이 어쩌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대개 이 선비 하면은, 뭐, 일본의 사무라이다. 그 다음에 유럽의 뭐, 기사도다, 기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뭐, 선비 정신, 그렇다고 하면은 조선시대 때 선비 정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선비 정신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사무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사무라이란 말의 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 선비 정신하고 비교해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해볼 계획이에요. 자, 우선, 선비라는 말을 한자로는 사 그렇습니다. 또는 선비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선비사자 또는 선비유자 그래요. 유. 그래서 선비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방대한 양이니까 개념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주로 사무라이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조금 쭉 할 거예요. 우선 선비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선비라고 그래요? 뭐, 이제, 뭐, 조선시대 때 뭐, 고르다 보는 이야기다. 이런 걸 저를 놔두고, 우선 선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닦아서, 공부를 해서 학문을 닦아가지고, 인격이 둬야 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선비를 정의를 할 때, 학문을 닦아서 도덕적 인격이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속여져 있거나 또는 어떤 사회 조직, 이쪽을 밝은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우리가 간단하게 선비의 정의를 낼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되 기본이 뭐예요? 학문을 닦아서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 바탕이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도자는 선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관에 나가가지고 벼슬을 하고 앙코를 떠났다고. 그래서 바탕이 학문이단 말이에요. 바탕이. 그래가지고 이런 선비 정신이 이제 의리 정신하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째요? 나라에 환란이 닥치거나 어려웠을 때 국가에서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나가가지고 어째?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가 질곡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구해내는데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비다. 그걸 이야기할 때 통상 김효사화 때 이렇게 사사당했던 김효사화 때 사사를 당했던 정암 조광조 선생. 정암 조광조 선생 이야기 들어봤죠? 오늘 정암이라고 그러신데 정암 조광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선비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나의 사사로운 개인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 기본 조건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환란이 닥쳤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것이 선비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다. 그렇게 선비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개인을 위하거나 어떤 소규모의 집단을 위하거나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섰다. 우리나라의 의병. 자, 우리나라의 의병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에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민병대를 조직한다거나 해가지고 분연히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역사는 수백 년에 걸쳐서 고려시대 이후로까지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조선시대 때 어째요?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은 관군이 아니고 민간인이고 선비들이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의병 대장들이 전부 다 전라도가 되었든 경상도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진왜란 때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은 경상도 바로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였던 누구예요? 곽재우 장군. 우리가 통상 어렸을 때 홍희 장군으로 알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초야에 그냥 묻혀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에서는 또 누가 했습니까? 호남 쪽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의병장들이 많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지금 포충사에 배양이 되어 있는, 그렇죠. 재봉 고경명 선생.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호남에는 이루 말할 것 없죠. 김덕령 장군이라든가, 마리 장군이지, 다 그냥 학문을 전공을 했던, 성리학을 전공을 했던 문인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은 선비와 그런 의병 활동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한번 짜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선비 정신, 이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니까 선비 정신이죠. 선비 정신과 일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선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시. 이 시가 무슨 말이에요? 야, 모신다 그 말이에요. 모신다. 받들어 모신다. 모실 시자예요. 그럼 누구를 모시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의 주인 한 사람을 모신다 그 말이에요. 주인. 또는 주군,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군. 예, 일본 같으면은 봉건 영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주란 말 들어봤죠? 영주들을 대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명. 일본 말로는 다이명. 이 영주 한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자기 주인으로서. 학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이 시라고 하는 이야기, 일본의 사무라이, 본 뜻은 모신 시자의 시인데, 우리는 무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무사들이 가지고 있는 도리, 길, 이것을 무사도,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무사정신, 우리가 선비정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무사정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이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때 성리학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조선시대 때네. 그러니까 선비란 말이 일반화가 될 때부터서 우리는 어째요? 선비는 본인을 위해서 또는 어떤 개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무라이, 무사, 소위 시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일본의 사무라이가 어떻게 해서 출발이 되었는가? 한번 간단하게 일본 역사를 조금 알아본 과정 속에서 이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북부해를 거쳐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어오지요. 일본은 고대 일본. 자, 고대 일본. 대개 고대 일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뭡니까? 야마토 정권이니 아스카 문화니 이런 때 고대 문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 고대 시대를 지나고 일본이 어떤 정치 체제를 완비했던 시대를 통상 해이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이안 시대. 한자로는 평안 시대. 이 평안 시대는 보통 AD 9세기부터서 11세기 정도까지. 11. 보통 11세기 이 무렵까지. 그러니까 대개 800년부터서 1180년 이 무렵까지 약 한 400여 년 정도? 400여 년? 날짜로 정확한 연수로는 390년 이렇게 하겠는데, 이때 해이안 시대 때부터서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체제라든가 이렇게 윤곽이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해이안 시대를 거쳐 가지고 대개 12세기 정도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무인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무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가 있죠. 언제? 고려 말 때, 최충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이때 일본 같은 경우도 해이안 시대를 거쳐 가지고 무인들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활개를 치던 때가 시작이 돼요. 이때를 막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부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최초의 무신 정권이에요. 무신 정권. 자, 무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 말이죠.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최초로 나타났던 사람이 미나미모토라는 무신이 나와서 천황을 갖다가 무시하고 정권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보통 그때가 12세기 후반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인들이 소위 칼잡이들이 무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그 땅덩어리 이제 어떤 지역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번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역을. 그러고 이 무신들이 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것을 막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장군들이 있는 진영을 뜻해요. 그래서 이때에 미나모모토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일으켰던 무신 정권, 이 정권을 가마쿠라 막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마쿠라 막부. 그게 가마쿠라 지역에 있는 장군의 진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마쿠라라는 지역에 있는 장군의 진영. 그러니까 여러 무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으뜸되는 무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장군 그렇습니다. 장군. 이 장군을 일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쇼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본의 그 역사라든가 이렇게 연속극 보면 쇼군. 옛날에 쇼군이라는 영화도 한번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쇼군. 가장 으뜸되는 장군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러 이제 소규모의 장수들이 또 있겠죠. 무사들이. 예. 이 사람들이 각각 영토를 차지해가지고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의 생살 여탈권이라든가 조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째로 다 이렇게 휘어잡았다 그 말이죠. 어떻든 이런 소규모의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번이라고. 이 소규모의 번들의 으뜸되는 사람을 장군 또는 일본 말로는 쇼군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최초의 쇼군이 아까 미나모모토라는 사람이 활약을 했던 가마쿠라 지역의 막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에 있는 사극이라든가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막부라는 의미하고 번이라는 의미, 쇼군이라는 의미 이제 조금 이어가지요.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12세기에 일어나가지고 12세기부터서 대개 13세기, 14세기 무렵, 13세기까지, 그 다음에 14세기 무렵부터서 16세기 무렵까지 무로마치 막부. 무로마치라는 지역에 아마 교토 근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독출은 또 장군이 한 사람 나옵니다. 아시카카라고. 아시카가라는 무인이 나와서 가마쿠라 막부 이후에 정권을 잡아요. 천황은 별도로 있고 또 이 밑에 이제 여러 이제 번들이 있고 이제 그 영주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 소규모의 영주들을 우리는 전부 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번, 지역을 다스리는 번이란 말은 원래 한자로 울타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을 가지고 있는 다이묘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영주이고. 영주이고.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이 막부의 장군들이 아시카카가 되었던 간에 이제 미나모토 보토가 되었던 간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그 밑에 소규모의 그런 영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주들은 또 그 밑에 자기 나름대로 어째요? 이런 무사들을 사무라이들을 전부 다 거느리고 있어요. 이렇게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무로마치 막부의 후반기에 와가지고 무로마치 막부 후반 그러니까 15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나가지고 이 무로마치 막부가 힘이 좀 약해지니까 아까 소규모의 영주들이 각자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사들을 두고 완전히 중앙정보고는 뭐야.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이야기 같으면 춘추 전국시대 같이 대혼란기에 들어가요. 그것을 후반부를 바로 생kok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생kok구 시대를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했듯이 전국시대다. 전국시대. 일본의 전국시대는 무로마치 막부 중후반부터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소규모 영주들이 이제는 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자기 밑에 군사들을, 무사급 사무라이들과 밑에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게 일본의 전국시대예요. 이 전국시대, 이 전국시대를 아까 금방 말했지 생kok구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생kok구 시대 때, 생kok구 시대, 일본의 전국시대 후반에 가가지고 독출원 영주가 하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다 노부나가. 아마 일본 역사라든가 이쪽에 이야기를 조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고 오다 노부나가. 이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아까 영주들 다 통폐합을 시켜요. 통일을 시킨데 마지막 끝에 가서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암살당해요. 그러고 이 오다 노부나가 다음에 정권을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유명한 풍신수길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풍신수길이에요. 이 풍신수길이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가 통일을 이루어 놓고, 살해당하니까 풍신수길이 재빨리 아주 장악을 이렇게 하지. 예. 그래가지고 풍신수길이 일본을 마지막 전국시대를 중국 같으면은 진시황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시작했던 때가 보통 1590년 정도로 봅니다. 1590년. 그래가지고 바로 2년 정도, 2, 3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무슨 난리를 일으켜요?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다고 말이죠. 임진왜란을. 야,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쭉 이렇게 치러오다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가지고 1599년에 끝났죠. 근데 1년 전에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을 더 이상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켰지만은 결국은 초토화가 되어서도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든 물러갔으니까 끝까지 점령을 못하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고 일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 다음에 정권을 바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았던 데가 바로 지역이 에도라는 데예요. 에도. 그래서 이 에도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풍신수길 이후에, 그러니까 1600년 초에
1600년 초에 에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신 정권 그 막부를 형성을 했어요. 아까 막부 장군의 역할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에도 뭐라고요? 에도 막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부 시대. 이 에도 막부 시대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바로 17세기에서부터 18세기, 19세기까지 19세기 중반까지 대개 약 한 250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1868년 일본의 소위 그 명치천황이라는 사람, 명치천황이라는 사람이 유신을 일으켰다고 그러죠. 명치 유신을 할 때까지 에도 막부 시대가 그대로 가요. 도쿠가와 집안이 쇼군으로서 으뜸가는 장수로서 일본에 있는 전역을 이렇게 휘어잡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지만은 이 고대 일본에서부터 쭉 이렇게 근세 일본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큰 흐름입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좀 자세히도 하지만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 해이안 시대 때, 평안 시대 때 일본이 좀 어떤 체제가 잡혔다고 그랬죠. 자기들은 훨씬 더 역사를 많이 이렇게 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대개 AD 9세기 남짓밖에 안 돼요. 790년부터선가 이렇게 엔도를 치니까 이 해이안 시대 때 귀족 정치가 시작이 돼요. 귀족들이 힘 있는 귀족들이 이렇게 그러고 이 귀족들 밑에서 칼제비들이 소위 무인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무인들이 자 무사들이 이때 사무라이란 말이 이제 정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귀족 정치가 제대로 틀이 잡으면서 약 한 350년에서 한 400여 년 가까이 이때 귀족들 밑에 소위 사무라이들, 칼제비들이 모여들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족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라는 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라는 말이. 시라는 말이. 그러다가 이 막부 시대로 오니까 어째요? 이제 완전히 귀족 정치도 무너지고 막부 시대로 오니까 아까 소규모의 장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사들이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일개 군주, 주군, 주인을 향해서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틀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걸 보고 이때부터 일본의 봉건주의가 제대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봉건주의라는 이야기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오다가 아까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생코쿠 시대 때 완전하게 중앙 통제가 흐트러져 버려요. 전국시대니까. 그래가지고 각 지방마다 소규모 영주에서부터서 그냥 대규모 영주, 가장 큰 데는 무로마치 막부가 지속이 되었지만은 그러다가 그러니까 군용 활거 시대가 되었다고 말이야. 그러다가 아까 오다 노부나가 이후 풍신수길에 의해서 1590년 무렵에 완전히 통일이 되어버리니까 무사들이 어째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그럴 것 아니에요. 무사들이 필요한 것은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이 있어야 필요한데.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이 있어야 필요한데 전쟁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더더군다나 에도 막부 시대 도쿠가와 집안이 일본 전역을 장악한 다음부터서는 완전하게 에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소규모의 영주들은 존재해 있었지만은 그 밑에 사무라이들이 있었지만은 영주들이 있었고 사무라이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할 일이. 이렇게 쭉 흘러가니까 일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크게 어떤 우리나라는 고려 말부터서 선비라는 이름과 선비 정신이 처음부터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개인의 인격 도야를 위해서 도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일본은 단순히 학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칼싸움하는 그런 무사들이었다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일본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부터서는 할 일이 없어졌다.